지금 기대수 하고 있는 부분이 딱 선형대수인데, 저도 선형대수를 들었거든요. 학교 다닐 때. 선형대수 듣고, 시험도 되게 잘 나왔어요. 저는 선형대수 A불 받았거든요. 근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들었던 선형대수랑 지금 기대수에 있는 선형대수랑 제가 보기엔 아예 다른 과목 같아요. 예, 그거 아직 미결 질문입니다. 미결 질문. 네. 그, 제가 최근 한 2, 3주 전에 어디서 어떤 기사를 봤는데, 멀티태스킹에 관련된 기사였거든요. 거기에 아마 미국의 어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것 같아요. 특히 어린 학생들을, 그러니까 20살 전후의 사람들을 상대로 조사했을 것 같아요. 본인이 하는 일을 이렇게 스위칭을 하는 것. 그러니까 이 일을 하다가 다른 일을 하다가, 그러니까 꼭 일이 아니라 그냥 뭐 트위터를 보다가 뭐 저 기사를 보다가 그런 그 스위칭도 다 포함시켜서 평균적으로 얼마에 한 번씩 내가 하는 일이 스위칭이 될까라고 조사를 해봤는데 놀랍게도 1분이었습니다. 평균이. 그러니까 아마 일을 할 때는 그러지 못할 텐데, 수업을 듣거나 그러지는 못할 텐데, 뭔가 딱히 내가 집중해야 될 그런 의무가 주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뭐, 유튜브 보다가 갑자기 저기 인스타 보다가 뭐 하다가 이런 식으로 스위칭하는 영향이지 않을까 싶은데, 60 몇 초에 한 번씩 스위칭을 한대요. 그런 식으로 왜 저기 도파민 중독이냐 어쩌니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또 도파민 중독에 대한 허구를 지적하는 그 기사도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그런 기사들 볼 때마다 뭐가 맞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요즘 그러니까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무언가 하나에 집중하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그런 얘기는 맞을 것 같고 또 그 기사에 보면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멀티태스킹이 무조건 해로울까라는 것에 또 반박을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서로 다른 감각을 쓰는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해롭지는 않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설거지를 하면서 팟캐스트를 듣는다. 이런 거는 괜찮다. 라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고로 여기 지금 공상님의 3부의 주제가 딴짓이잖아요. 요즘 라이브 방송 되게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제가 구독을 해놔가지고 종종 뜨는데 사실 지금도 하고 계시고요. 아, 이거 말해도 되나 모르겠네. 그렇습니다. 그, 그 관련해서 재밌는 글이 있는데요. 그 미아이 칙센트 미아이 몰입해 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그 운전할 때 약간 몰입감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운전은 딴짓하면 바로 사고 나잖아요. 그래서 그 딴짓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운전을 할 때 여러 가지를 사용하잖아요. 사실 물론 앞만 보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은 운전을 좀 저희가 생각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예측도 해야 되고 주변 상황도 봐야 되고 그렇지만 모든 게 운전이란 어떤 상황으로 기결되는 어떤 종합적인 정보 처리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운전할 때 꽤 사람들이 몰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60초라니 제 것도 좀 재봐야겠어요. 네, 30초 하나. 네, 하여튼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이렇게 좀 더 지나가 보시면 이제 두 분이 보이죠. 여기 계신 한 분과 또 예, 저희 채널에 어렵게 모셨던 네, 수학 정리 노트 여덕원 선생님 이렇게 계신데요. 여덕원 선생님 하면은 제가 떠오르는 이제 재밌는 거 한 세 가지 가량이 또 있거든요. 네, 첫 번째는 약간 제일 이제 제 그 인상 깊었던 거 첫 번째는 재미없으면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그럼 왜 하냐? 이렇게 대답을 하셔가지고, 아, 안 할 수 있겠구나. 약간 그런 생각을 좀 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저랑 좀 연결점이 닿는 부분이었는데, 저는 막 여기 나오시는 분들처럼 막 수학을 사랑하고 그렇지는 아직은 못한데, 수린이라서. 네, 그런데 제가 되게 흥미를 느끼는 지점들은 그런 지점들이거든요. 약간 이게 전혀 상관없는 개념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같은 걸 기술하는 거라든지 또는 둘이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든지 하면은 꼭 추리소설 푸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 추리소설도 두 부류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희 집에 기거하는 어떤 분은 추리소설을 보면은 도저히 궁금해서 못 참아갖고 뒤를 본대요. 마치 그 수학 다 보는 것처럼. 그러면 약간 그 재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범인을 알고 있는데 얘는 몰라. 막 해가지고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약간 반대거든요. 그거 보면 다 김새가지고 저는 못 봐요. 그래서 처음부터 보고 차라리 끝까지 보고 다시 볼지언정, 예, 다시 보면 더 재미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뒤를 먼저 보는 건 저는 못 참거든요. 그래서 약간 예, 연결도 중요하다는 생각도 해봤고 그냥 말 꺼낸 김에 세 번째도 말씀을 드리면은 이분은 자기가 했던 이 수학 정리 노트의 그것 때문에 뭐 지금은 아이러니하게도 그쪽을 안 한다. 지금 또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좀 지났으니까 1개월 전이니까.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안 한다고 하셨지만 어쨌든 자기 커리어가 약간 수학 쪽으로 이렇게 바뀐 그런 사례잖아요. 그래서 어, 전공을 하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오롯이 자기 하고 싶을 때 자기 궁금증을 따라가면서 차곡차곡 했던 일들이 어떤 자기의 실질적인 커리어로도 바뀐 아주 진짜 귀한 사례가 아니었나 약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 어느 정도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이 자연스레 생기잖아요. 이 방송을 보시고 이분 채널에 가셔서 블로그를 가보시면 그 정도 하면 됩니다. 그 정도 하면 된다는 거. 네. 그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다고는 얘기 안 했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정말 그 수학 정리 노트가 정말 분량도 분량이지만 하나하나 작성하신 것들이 진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잘 하실까 정말 감탄을 하면서 노트를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방송하기 전에도 제가 뭔가 검색할 때마다 좀 많이 떴었던 사이트이기는 했더라고요. 저도 몰랐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공돌이의 수학 정리 노트야라고 보고 있지는 않았지만 제가 뭔가 수학을 검색할 때마다 자주 뜨던 사이트였었는데 정말 노트 정리에 정말 달인이 아니셨나. 저 정도 하면 정말 전공자가 공대 쪽을 나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수학 쪽하고 커리어가 맞을 수도 당연히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저는 그, 저기, 여동원 선생님 나오시고 나서 좀, 이 얘기를 먼저 해야겠구나. 저는 아이디어가 되게 잘 떠오를 때가 언제냐면 샤워할 때거든요. 아마 이거 공감하시는 분들 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샤워할 때는 내가 뭘 딴짓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몸과 손은 그냥 루틴대로 움직이는 것일 뿐이고, 그럼 머리가 아무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저기 사람이 두 가지 부류가 있더라고요. 아무 생각이 없을 때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채로 잘 유지되는 사람과 그게 안 되는 사람. 저는 그게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샤워할 때 아무 생각이 없으면 자꾸 이렇게 머릿속에서 뭐 생각이 계속 이렇게 피어나요. 내가 궁금했던 거, 내가 아직 풀지 못한 문제, 이런 것들 막 생각나는데, 그런 식으로 뭔가 하나 내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을 뭐 샤워할 때가 됐든 뭐 산책할 때가 됐든 뭔가 딱 내 스스로 스토리가 딱 맞았다는 느낌이 들 때, 그 느낌이 되게 좋은데, 이걸 그냥 나 혼자 알고 있으면은 나도 언젠가 까먹을 것 같고, 그게 너무 아깝다. 어딘가에 기록을 남겨두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면 이제 그때부터 이걸 글로 어떻게 옮기면 좋을까? 라고 하면서 블로깅을 생각을 하는데, 한동안 못했다가 여동원 선생님 나오고 나서 다시 조금씩 하기 시작했어요. 대신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의 그 카톡에 보면은 그 상태 메시지에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이것도 어디서 가져온 말인데, 어, done, done is better than perfect라고. 그러니까 완벽하게 하는 것보다 뭐라도 하는 게 낫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딱 그 마침표를 찍는 게 낫다. 약간 그런 뉘앙스인데, 블로그 글을 쓸 때 완벽하게 한다기보다는 일단 한 번 쭉 정리를 한다. 해서 그 욕심 부리지 말고 적절한 선을 내가 잘 찾아서
마침표를 적당히 찍자. 약간 그런 생각으로 적으니까 조금 잘 써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그걸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 여동훈 선생님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좀 기억이 나고, 그리고 아까 저기 프라임 백구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블로그를 작성한 것이 본인의 커리어에도 도움이 됐다고 얘기를 하셨던 그게 저도 기억에 남아서 많은 분들이 그런, 뭐랄까. 사실 이런 블로그를 쓰는 게 그냥 참고서에 있는 걸 내가 그대로 앵무새처럼 복붙하는 건 사실 큰 의미가 없잖아요. 이 사람 똑같고 저 사람 똑같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로 내가 이걸 이해해서 아,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라는 걸 이해한 다음에 그걸 글로 옮겨보는 것 자체가 되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읽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 뿐더러 쓰는 사람한테도 도움이 되게 많이 돼요. 실제 경험을 해보면은. 그래서 좀 이런 수학 블로그를 하는 분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다음 참가자분은 우리가 넘길 수가 없죠. 그렇지만, 그렇지만, 예, 어떤 특혜로 이때 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으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하지 못한 얘기 뭐 있을까요? 이때 하지 못했다기보다는 최근에 제가 그 어떤 학생, 아, 이것도 최근은 아니구나. 한 달 전이구나. 어떤 학생이랑 제가 상담을 주고받다가 그 제가 했던 말인데, 어, 아, 죄송합니다. 생각해보니까 이 말을 제가 했네요. 팟캐스트에서. 이제 이 말이었어요. 하고 싶은, 해야 되는 일 말고 하고 싶은 거를 찾으라는 그런 얘기를 팟캐스트에서 먼저 했는지 상담할 때 먼저 했는지 어느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요즘은 그 말을 조금 제 스스로 되새기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제가 아마 제가 팟캐스트 나왔을 때 했던 얘기는 아닌 것 같고 다른 데서 했던 얘기 같은데 제가 회사 그만뒀을 때 제가 어디 갈 데가 있어서 그만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무작정 그만뒀었거든요. 갈 데도 없이. 그래서 실제로 놀았어요. 집에서 3개월 동안. 놀았는데 누가 질문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안 불안했냐 그때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그 질문을 받고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 불안하진 않았어요. 불안하지 않았고 실제로 그때 제가 뭘 깨달았냐면 이 사람이 좀 한 몇 달, 2, 3개월 논다고 큰일 나진 않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고 얘기를 하기도 했지만 사실 거기에 플러스 한 가지를 더 추가하자면 제가 만약에 하고 싶은 게 없었다면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뭔가 달성하고 싶은 것 그런 뭐 그러니까 뭐 어떤 유형이 됐든 내가 하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이 만약에 없었다면 굉장히 불안했을 것 같고 실제로 퇴사를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명확하게. 지금도 조금씩 하고 있고 그것을 별건 아니고 그냥 교육 콘텐츠를 계속 생산하는 그런 생산자가 되고 싶다라는 얘기인데 만약에 그런 게 없이 그냥 힘들어서라면은 저는 그만두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 같고, 그, 그러니까, 그래서 회사가 됐든, 그러니까 대부분의 직장이 그렇잖아요. 왜 테라피라는 단어 아시죠? 그러니까 테라피인데 퇴직을 해서 얻는 그 안정을 테라피라고 부르는데, 그냥 힘들다고 해서 그만두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퇴직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적어도 내가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한 고민은 하고 그게 명확해졌을 때 퇴직을 좀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남겨보고 싶기는 해요. 네, 이어서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다들 특이한 삶을 사셨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제 마음속에는 탑이 심지어 서양화와 수학을 같이 하신 정진호 선생님이 예, 있었습니다. 이분은 제가 제일 마지막에 얘기하고 싶어요. 다른 분들 뭐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파인백구님이 얘기하셨듯이 저도 미술을 하다가 수학은 정말 처음 봤거든요. 오히려 미술을 할 때는 수학을 많이 포기를 하거든요. 중고등학생 때는. 그러니까 특히나 고등학교 때는 미술하는 친구들은 거의 약간 공식 비슷하게 수학을 버리고 다른 과목을 해요, 많이들. 그런데 그 반대로 그 미술을 하시다가 대학교 와가지고 수학을 하신 거는 정말 정말 저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특이한 분이셔서 인상이 정말 기억이 정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아, 그 부분 잠깐만 언급하고 싶은 게 있는데, 약간 덜 반전이었던 게 하나는 뭐냐면, 어릴 때부터 일단 흥미를 갖고 계셨다. 그건 약간 덜 반전이었어요. 갑자기, 아니, 수학이라니, 그건 아니었어요. 네. 그렇지만, 여전히 반전이었던 것은, 둘 사이에 제가 했던 질문 중에, 양쪽 뇌를 어떻게 다 쓰냐, 그거 되게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 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별로 접점이 없다. 그 다음에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면은 내가 두 개인 것처럼 산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와, 그냥 진짜 우아였습니다. 예. 저하 드로핑이라고 막 얘기하는, 흔히 말하는, 예. 정말 신기했어요. 근데, 예, 동시에 자기 학문은 정말 사랑하시는, 예. 또 어떤 코멘트 있으세요? 그, 홍진호 선생님이 그러니까 미술 뭐 조금 하다가 수학으로 넘어간 게 아니라 꽤 적어도 2학년, 3학년인가 그때까지 하다가 수학으로 바꾸셨던 걸로 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졸업도 아마 하셨어요. 예, 졸업도 하신 아 걸로 졸업하고 바꾸셨던 건가요? 예. 그러니까 복수 복수 전공을, 전공. 복수 전공이었구나. 예. 그래서 그 수업도 엄청나게 많이 들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솔직히 그게 가능한가? 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 정말 쓰는 감각이 너무 다르잖아요. 뭐 미술이랑 수학이랑. 그런데 두 개 다 가능했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정진호 선생님이 이 수학의 즐거움 우리 한번 모였잖아요. 그때 학교에서. 모였을 때 발표하셨던 동력학, 무슨 동력학이었는데 앞부분은 기억이 안 나고 그냥 동력학이라는 것만 기억이 나는데 저는 동력학이라는 단어 듣고 왜 저는 이제 그 기계공학과에서 동력학 강의를 하니까 동력학? 내가 조금이라도 아는 게 나오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정말 제가 아는 동력학과 겹치는 것이 정말 1도 없는 내용의 얘기를 하셔가지고 너무 놀랬던 기억이 납니다. 네. 아니, 근데 영어 단어도 똑같은 다이내믹스인데 그렇게 달랐어요? 저 못 들어가지고.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걸 왜 동력학이라고 부르는지 저는 아직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다시 오셔야겠네요. 아니, 그때 왜 그 질문을 하시지? 왜 내가 아는 동력학과 이렇게 다릅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되게 재밌었을 것 같은데. 그때 뭐 다른 질문들이 너무 많이 쌓여 있어가지고 물어보다 보니까 그 질문을 못 했던 것 같아요. 언젠가 한번 꼭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제가 다 궁금해지네요. 저는 막연하게 그 두 가지가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은. 근데 정말 똑같은 단어인데 하나는 수학이고 하나는 공학인 거네. 야, 세상은 넓고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정말 진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보면은 그 저는 그 비슷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처음에 이제 제가 충격받았던 게 실패 경험을 얘기해달라 그랬는데 잘 모르겠다 이러셔가지고 드디어 나왔구나 이 인생 평탄하게 산 사람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제가 혹시나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시행착오로 말을 바꾸면 어떻게 되냐
역시 정의에 민감하시더라고요. 수학을 전공하신 분이다 보니. 그랬더니, 아, 아니다. 그건 많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아, 그거를 시행착오로 보면은 굉장히 과정 중심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실패라고 보면 결과지향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바라보는 시각이 정말 다를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또 실패, 또 인생에 아니, 그 얘기하기 전에 참 정진호 선생님부터 더 하실 이야기 있으세요? 다음 분 얘기하려고 하거든요. 실패하고 인생 돌아간 걸로 얘기하면 대서사시를 하신 이 오창인 선생님이 또 있으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이분 하면 맨 처음에 떠오르는 거는 내가 그렇게도 싫어하던 화학으로 박사를 하고 내가 그렇게도 싫어하던 수학으로 전공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서 예, 그 사람 일 모르는 거라는 생각 좀 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네, 많은 도움을 받았죠, 제가. 그렇기도 하고 일단은 정말 다른 분들도 그렇지만 정성스럽게 엄청 이렇게 준비를 해오신 그 발표 자료도 그렇고 또 예, 열정이 너무 느껴졌어요. 저는 그랬습니다. 다른 분도 어떻게 보십니까? 또 저희 수학 친구들이라고 그 스터디 하는 데서 그 금요일이랑 토요일에 그 같이 함께 하고 계시는데, 사실 같이 함께 하고 계시다고는 하지만은 거의 저희 TA처럼 모시고 공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럴 때마다 저희가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할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오히려 오장희 선생님은 저희 때문에 오히려 도움을 많이 받는다. 그런 말씀을 되게 자주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질문을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또 답변을 하면서 본인도 공부가 된다. 라는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되게 저희가 계속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데 큰 도움을 주고 계셔서 이 자리까지 나오시는 것까지 또 수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었어요. 이분이 그 방송에는 나와서 말씀을 안 하셨는데 제가 듣고 좀 놀랬던 거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저희가 이 직문수 2기 때 중간쯤 갔을 때 이제 안 되겠다 이러면은 안 되겠어서 선형대수랑 미적분을 해야겠다 그래갖고 이제 스터디를 출발을 했거든요. 출발을 한 게 이제 그 이어 이어져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이제 네 저도 돌아갈 겁니다. 돌아갈 건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선형대수 공부를 같이 하면서 이제 하셨던 말씀이 본인은 선형대수를 뭐 그게 사람 따라 다르게 들릴 수는 있는데 진짜 열심히 공부했구나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본인은 선형대수에 관련된 책에 대한 어떤 개괄적인 주제를 5번인가? 5번인가를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조망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약간 저를 좀 반성했던 것이 저는 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굉장히 그 서투른 생각인데, 이거를 잘 파가지고, 예, 한 번에 좀 넓은 시야를 갖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는데, 생각하는 바탕 자체가 다르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저는 한 거죠. 어차피 한 번 봐서는 모르겠는 그런 대상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거를 전 좀 많이 느꼈습니다. 네. 또 내가 그 우창희 선생님 사연이 엄청 길었잖아요. 음, 엄청 길기도 했고, 지금은 캐나다에 계시지만 그 사연을 보면 캐나다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도 나오고, 일본도 나오고, 캐나다 한 개국이 더 있지 않았나요? 확실히 기억이 확실히 안 나는데. 아무튼 보면은, 그리고 아예 수학이랑 관련 없는 일도 또 하셨었고, 일본 가서는. 그런 거 보면은, 사실 아까 그 강민선 선생님이랑 비슷하게, 그러고 보니 둘 다 캐나다 아시네. 참, 뭐랄까. 본인의 그러니까 컴포트 존에서 벗어난다는 게 내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난다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저는 그걸 잘 못해요. 나의 그 안전지대에서 내 스스로 튕겨나가는 걸 잘 못하는데, 그런 걸 그냥 서스럼 없이 하시는 분들 보면은, 저는 그런 분들 한 분 한 분이 전부 다 되게 존경스럽더라고요. 좀 멋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수학을 하는 자신이 컴포트 존일 수가 있죠? 어, 이게 해명을 좀 어, 그, 음, 네,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아니, 아니, 수학 자체가 컴포트를 안 하는 그런 학문 아닌가요? 어쨌든, 네. 약간, 네, 앞뒤가 안 맞는 기분이 듭니다. 저는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수학할 때. 약간 저는 수학을 공부하면 어떤 느낌이냐면은, 막, 물론 뭐 수학 공부했다고 말하기 좀 힘든데, 제가 수학이라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내용을 볼 때는 항상 무슨 느낌이냐면은, 그거를 볼 때마다 모르겠는 게, 뭐 이렇게 한 개를 보면은 한 개당 10개씩 생기는 약간 그런 기분이에요. 그래서 질문 생성기 같아가지고, 이거 물어보다 죽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 편치가 않거든요. 네, 저는, 네. 그런데 정말 그걸 즐겨야 하는데 사실은 또 질문이 있군 약간 이런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네, 조금 더 인생 도를 닦아봐야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기 그 단체 손님들이 나오셨는데 저 나중에 그 참가를 그때 못 해가지고 나중에 방송으로 들었거든요. 네, 일단은 너무나 네, 잘 진행해 주신 수학 엄마님께 감사의 말씀. 너무 힘들었어요. 새삼 프라임 백구님의 부재를 너무 크게 느꼈었던 방송이었습니다. 네, 여기 제가 방송으로 들었지만 진짜 다 다른 모습으로 정말 거북이처럼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계시다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막판에 또 그런 거 있었죠. 왜 질문이 어떻게 하면 질문을 잘하나.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이때 이렇게 뭐 녹화 안 할 때도 뭐 나눴던 말씀이 있으세요? 질문에 대해서. 질문이 확실히 화두인 것 같아요. 수학을 하면. 그래서 여기 계셨던 저희 같이 스터디 하시는 한 분이 정말 질문이 좋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진짜로 본인이 알 때까지 질문을 하셔서 좋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진짜 꼭꼭 집어가지고 한다라는 점에서 좋은 질문이라는 면이 또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진짜로 본인이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질문이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좋을 수밖에 없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좋은 질문을 하려면 그 상황에 정말 집중을 하고 있어야 되는구나. 집중을 하고 내가 그거를 완벽하게 알려는 그 노력이 있어야지 좋은 질문도 나오는구나 하는 거를 항상 느끼고 있었던 같습니다. 이 제가 있었더라면 질문했을 것 같은 내용이 하나가 있긴 한데, 이 스터디 모임은 여태 2년 동안 위기는 없었나요? 위기요. 위기는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로. 야, 그러니까, 아까 지금 건강들이 안 좋으신 분들이 한두 분씩 좀 계셔가지고, 그게 위기라면 위기일 수는 있지만, 그거 외에는 정말 수학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공부를 하시는 거를 즐거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요 모임 자체도 되게 좋아해 주시고 하셔가지고, 위기는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제가 보는 이 모임은 약간 위키백과 같거든요. 그러니까 위키백과가 그런 구조잖아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다 모여갖고 한 줄씩 써가지고 백과사전을 만드는 거잖아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 이거 틀렸네 막 이렇게 토론하고 예. 제가 보기에 약간 그 구조 같아 보여서 예, 수학계 위키백과
요 방송 나간 다음에 또 한 5분 더 들어오시고, 구독자가 아, 한 대여섯 분 더 들어오셨습니다. 유튜브에서 보고. 네네. 아, 예, 예. 지금 그래서, 구독자가 244명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그 뭐, 어떻게, 문의 메일 이런 것도 오나요? 아직 오진 않고요. 코드, 코드. 저희 로그 함수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예. 누구 스케일로? 네. 그렇습니다. 코드입니다, 이제. 증가는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일 인상 깊었던 말은 10년을 보고 있다. 그 부분이, 예, 인상 깊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기에 계신 그 누구도 어떤, 이건 말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 어쨌든 근시안적으로 내가 한 뭐 1년 내에 뭐를 하겠다. 완성된 상태를 만들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 진짜 꾸준히 조금씩 10년 이내, 10년 동안 하겠다. 하면 뭐가 있겠지도 아니고 하겠다. 라는 그 메시지가 전 되게 인상 깊었어요. 저한테 부족한 점이거든요. 저는 사람이 좀 따지고 그래가지고, 예. 어떻게 10년을 아무 생각 없이 하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음, 사실 그 조건희 박사님도 왜 스터디를 할 때, 공부를 할 때 뭔가 목적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가끔은 하시잖아요. 그래서 수학 공부에 있어서 뭔가 보상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셨었던 것 같은데, 음, 그것도 사실은 좋은 그 공부의 그 목표가 될 수는 있지만, 저희 스터디 모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시는 분도 일부 계시지만, 좀 길고 가늘고 길게 좀 즐기면서 가자라는 분들이 조금 더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 이것 또한 또 수학을 하는 목표 중에, 목적이나 목표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줄 수 있었던 그 모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미스터리였던 거 하나는 뭐냐면, 그, 구조상 이 분들이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전부 아니, 지잡듯이라는 표현. 아무튼 본인이 만족할 만큼 학습을 하실 리 없다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달려들었다가 부끄럽지만 지금 못 가고 있는데 언젠가 가겠다고 생각하고 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다 핑계죠. 근데 어쨌든 그런데 가장 저한테 큰 장애물을 꼽으라면 무엇이냐면은 저는 반드시 발표를 하고 싶은데 중간에 끼워서 내가 그 전에를 만약에 한두 시간을 빼먹었어요. 그래서 진도가 나가버렸는데 발표를 어떻게 하지? 좀 그런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중간에 껴서 발표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들? 중간에 발표를, 저희가 발표 같은 경우에는 미리 이렇게 리스트를 쫙 이렇게 펼쳐놓고 어느 부분을 하겠다라고 지원을 하시거든요. 요 파트는 내가 하겠다, 저 파트는 내가 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중간에 못 오시면은 저희가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니까 중간에 빠진 부분, 어, 유튜브나 아니면 책에서 공부를 각자 하신 다음에 그 본인에 있는 파트는 공부를 해서 이제 발표를 하시는 거죠. 근데 사실 발표를 하시다가도 중간에 좀 막히는 부분이 당연히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또 나는 이해를 못했지만 다른 선생님들은 이해를 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선생님들이랑 디스커션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하면은 또 해결이 거의 다 되더라고요. 그래도 안 되는 것들은 슬랙이나 이런 데 올리면은 또 좋은 분들이, 좋은 선생님들이 많으시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은 좀 많이들 못 나와 주시고 계시긴 하지만 저희 도와주셨던 분들이 오창현 선생님도 계시지만 다른 선생님들도 꽤 많으셨었거든요. 뭐 박문관 선생님이라던가 조혜원 선생님이라던가 그런 선생님들께서 많이 도움도 많이 주셨었어요. 저도 뭐 언젠가 꼭 가서 예, 해보고 싶습니다. 네, 많이 가서 보세요. 멋진 모임. 기대수도 신기해요. 왜냐면은
저는 여지껏 왜 기대수 여기 약간 비슷한 모임이지만 약간 색깔이 많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나온 김에 질문을 드리는 건데, 여기 기대수 핵심 멤버가 또 계셔가지고. 보면은, 전 또 영상을 꽤 보지만, 어쩔 때는 기대수 영상이랑 그 원래 그 기대수 모임 영상이랑 그 기초부터 대학원 수학 최선을 기기님이 하신 영상이랑 연결이 안 될 때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걸 보고 저 생각을 했다고? 저게 어떻게 저거 내용이지? 약간 그런 생각이 들 때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약간 여우 심포도 같은 건데 저는 그걸 보면서 기본이 갖춰져 있어서 그래서 기본적인 배경이 있으니까 연결고리가 저 사람들한테 다 보이나 보다 약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네가 실제로는 어떤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면이 솔직한 저의 그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방금 말씀하신 면이 아주 없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러니까 수학이 일종의 언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언어처럼 명사가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언어에서 명사에 해당되는 것이 수학에서는 정의라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언어에서 동사라고 생각되는 것이 뭐 저는 수학 전공자는 아니지만 그냥 저의 느낌적인 느낌으로 얘기했을 때 동사가 수학에서는 함수로 이렇게 매칭을 시키고 약간 이런 식으로 저는 언어와 굉장히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 언어 자체에 익숙해져 있지 않으면 사실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만약에 그 기대수를 처음부터 꾸준히 안 보고, 사실 처음부터 꾸준히 본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딱 작년 이맘때쯤이었을 것 같은데, 그때 여기 수학의 즐거움에 그 연희수였죠. 연희수 때문에 처음 그 그러니까 다들 모여서 공부하는 그걸 시작하고, 그런 식으로 연희수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그 뭐 기초 수업들 하고, 그 다음에 올해 2월쯤부터 기대수 해서 쭉 하고 있는데, 그 과정을 안 거치고 기대수 영상을 봤으면은 저도 무슨 말인지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대수 하고 있는 부분이 딱 선형대수인데, 저도 선형대수를 들었거든요. 학교 다닐 때 선행대수 듣고 시험도 되게 잘 나왔어요. 저는 선행대수 A불 받았거든요. 근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들었던 선행대수랑 지금 기대수에 있는 선행대수랑 제가 보기엔 아예 다른 과목 같아요. 거의 그 정도로 다른데 어쨌든 저는 선행대수라는 과목을 들었고 심지어 시험도 잘 봤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대수에 있는 그 선행대수의 내용들은 그 1년 동안 제가 여기 수학의 즐거움에서 공부했던 그 과정 없이 그냥 봤으면 아마 무슨 말인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긴 시간 동안 어느 정도 수학이라는 언어에 익숙해지고, 그러니까 용어, 정의, 그다음에 생각하는 방법, 그런 것들에 어느 정도 뇌가 트레이닝이 되어서 지금 기대수를 보니까 이게 제 나름대로의 관점으로 소화가 되는 거지. 그게 없이 봤으면은 소화가 안 됐을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어느 정도 경험치가 쌓인 것과 안 쌓인 것이 기대수를 소화하는 능력이 달라질 것이다. 라는 것은 조금 연관이 있다고는 생각이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상에 있는 것과 왜 전혀 다른 얘기를 주고받느냐라는 게 약간 궁금하신 거잖아요. 네. 그게 제가 여기 그, 그 직문수 여기 팟캐스트, 지금 여기 여러분들 나오셨던 그 수학 친구들 팟캐스트 나오셨을 때, 그때도 제가 했던 얘기지만, 기대수는 기본적으로 영상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라고 그 영상을 리뷰하는 내용은 아무도 거의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동어 반복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의미 있다기보다는 이걸 나는 이렇게 이해했는데,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은 A처럼 A의 방식대로 이해를 했고, B라는 사람은 B의 방식대로 이해했고, C는 C의 방식대로 이해를 했는데, 이 세 개가 정확하게 일치가 안 되는 것 같다? 그런데 분명히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 분명할 텐데, 왜 다를까라고 서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고, 그 다른 부분이 왜 다른지를 맞춰보고, 결국은 하나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다르게 표현이 되는구나. 라는 그 합을 맞춰보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스터디라는 게. 기대수 스터디, 특히 기대수 스터디가. 그런 면에서 재밌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좀 사고를 넓힌다고 할까? 저는 그런 느낌으로 기대수 스터디를 참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금 함께 공부하시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오셨던 이재희 선생님까지 왔습니다. 네, 이분도 그걸 많이 강조하셨어요. 방송에서. 혼자 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하지만 같이 하는 거에 대한 유익이 대단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무슨 공부든 안 그런 게 있겠냐마는 약간 저는 그렇기도 했고, 하지만 저는 사실 그건 좀 의외였는데, 대학교 때에 소방호수, 소방호수 이야기를 하셨죠. 네. 수학 소방호수로 입에다가 수학을 뿌리는 그런 느낌으로 대학교 때 그러실 때. 여기 수학을 전공하신 한 분이 또 계신데, 그런 느낌입니까? 저는 너무 오래 지나가지고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어, 그런 느낌하고 유사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저도 어떻게 보면은 그 복수 전공을 해가지고, 네. 그 통계학과랑 수학과를 복수 전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통계학하고 수학이 되게 비슷할 것 같지만 사실 되게 많이 달라가지고 그러니까 그래도 뭐 미술하고 수학처럼 다른 거는 아니긴 하니까 그래도 할 만은 하긴 했었는데 그 수학에 약간 치여서 살기는 했었던 것 같아요. 전공할 때. 소방호수의 표현과 그게 뭐 맞다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약간 치여서 살았다?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그때는 진짜 여기 한 단계 한 단계 그 시험에 너무 몰입하다 보니까 아까 게으르는 쌤도 얘기하셨지만은 선영대수 A뿔이라고 하셨잖아요. 저도 수학과 과목들 되게 성적 되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되게 잘 받았었거든요. 근데 뒤돌아서니까는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 느낌이 지금도 수학을 공부하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된 것 같아요, 오히려. 내가 성적은 좋았지만 하나도 몰랐구나. 그거를 깨닫고 나니까, 이대로 수학을 그냥 잊고 살기에는 너무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아, 스터디를 해야 되겠다라는 동기가 좀 된 것 같아요. 이거 무슨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갔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닙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험은 자신의 실력을 판단하기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채점자 중심의 제도이기 때문에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채점자 중심의 제도입니다. 시험은 제일 행복한 사람이 채점자입니다. 자신이 아니고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에 일희일비 하실 것이 없습니다. 약간 그 놀이동산에 가면 놀이동산 사장님이 돈을 가장 많이 벌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네. 거기에 일희일비 할 필요가 없는 그런 거. 네, 어쨌든. 그래서 이재희 선생님은 저는 진짜 수학을 사랑하는 마음만 가득할 걸로 사실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약간 이분조차도 이분도 뭐 그 여기 보면 타이틀에도 나오지만 예, MIT 여기 이제 나왔으니까 그냥 얘기를 하면 MIT 뭐 누군가는 미국의 이름 없는 지방대라고 얘기했지만 최단자에 계신 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시죠. 그런 유명한 인터넷 짤이 있잖아요. 소개팅을 나갔는데 MIT 다닙니다. 그랬더니
그 어디 지방대학 막 이렇게 얘기하는 썰이 있는데, 네. 그런, 예,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인기 있는 대학교죠. 그런데 이런 데에 다니는데도, 그리고 그게 제일 인상 깊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1학년 때 나보다 주변이 다 잘하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게 궁금했던 거거든요. 말을 해볼 수 있잖아요. 넌 왜 이렇게 잘하냐? 그랬는데 가서 물어봤더니 알고 보니 걔도 어렵더라. 그래서 그 채널지기님이 그 말씀을 좀 한 3번쯤 하신 것 같아요. 수학은 왜 좋으냐면 다 어렵기 때문에 좋다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예. 그건 정말 마음에 와닿습니다. 좀 마음 편하거든요. 그래도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사람이, 예. 나만 어려울 것 같아서 걱정이 좀 있잖아요. 근데 혹시 이 방송을 보면서 수학이 어려워서 걱정이신 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 어렵거든요. 다 어렵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약간 저는 또 뭐가 기억나냐면은 근데 왜 수학이 대중화에 실패합니까? 자꾸 그런 질문을 했었는데 그거는 우리 책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네. 그 그래서 질문인데 여기도 그 또 연구자분이 계시니까 네. 지금 연구하시는 분야는 그 대중성이 어떤가요? 제가 연구하는 분야가 무엇인지라는 질문을 제가 명절 때마다 받는데요. 아 그래요? 명절 때마다 어르신들 만나면은 그 분야가 무엇인지 질문을 받는데 저는 아직도 그 대답을 한 번의 답변으로 이해시킬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예. 질문이 뭐였죠? 아니요, 대중성이 어떻냐고 아, 여쭤봤어요. 대중성. 예, 예, 예. 그 적당한 답인 어, 것 같은데. 예. 어, 어, 그러니까 그거에 이어서 네, 그러면 이해 못하는 사람을 봤을 때, 네. 아, 그것은 나의 숙제지라고 느끼시는지 약간 그게 궁금했어요. 저는 그게 애초에 숙제라고 인식을 하지 않아요. 아, 네. 그, 왜냐하면 예. 이해를 뭐 하면 뭐 해주는 사람 있으면 고마운 거고 그냥 이해를 못하는 게 디폴트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사람 있으면 반가운 거고 그렇지만 저의 전공자 특히 이 박사 학위까지 하고 나면은 전공이 너무나 좁아지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히 그 전공 또는 거기에 조금이라도 연관이 돼서 일을 했던 사람이 아니면 이해를 못할 것이 너무나 자명하기 때문에 애초에 그런 것은 유니콘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냥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왜 이해시켜야 하지? 약간 보통 사람 같은 부분도 있으시네요. 제가 볼 땐 다 어떤 슈퍼히어로 같은데, 여기 계신 두 분이, 예. 뭐 10년 동안 수학 공부하겠다는 분이나, 공학, 공학이랑 수학이랑 둘 중에 하나 버리라 그러니까 막 진심으로 고민하는 분이나 약간 제가 보기에는 이거 저기 지구 사람이 맞나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약간 보통 사람 같은 면도 있으시네요. 이해하면 고마웠지만 뭐 그게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들. 그게 놀라웠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수학도 지지 않으려면 지지 않을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분이 그 전공하시는 사교기야? 그것도 그렇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 자기 일처럼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걸 보면서 무슨 그 구호기관에서 나오셨나? 약간 저런 생각. 예, 신기했습니다. 왜냐면은 그 사회적 공헌도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막 너무 쉽게 내가 3기도 시간 됐으면은 TA를 했을 텐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놀라웠습니다. 왜냐면은 보통 그 이공계에 제가 사실은 오늘은 좀 이공계에 있는 분이나 또는 연구자를 지칭하면 약간 자기 분야에 푹 빠져서 사는 그래서 생각보다 시야가 좁을 수도 있는 그런 편견이 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게, 예, 너무 신기했어요. 제가 이 얘기는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수학이 왜 대중화에 실패했을까라고 생각을 실패라는 단어를 벌써 쓰면 안 되죠. 언젠가 할 수도 있으니. 왜 대중화가 아직까지는 되지 않았을까라고 말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그 답 중에 하나는 일단 너무 추상화가 많이 되어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터넷에 보면은 그 만화 그리시는 분 중에 외국인데 만화인데 xkcd.com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닷컴이 맞나? 아무튼 xkcd인데 무슨 뜻인지 저도 모르고 우리나라에 그분이 쓴 책이 번역된 것도 있어요. 이상한 과학책이었을 거예요, 아마. 네, 영어로는 와디프고 우리나라 책으로는 이상한 과학책, 그다음에 더 이상한 과학책 이렇게 두 권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그렸던 그림 중에 어떤 그림이 있냐면 수직선이 이렇게 쭉 있어요. 이쪽은 구체화 수준이 높은 쪽이고 반대쪽은 추상화 수준이 높은 쪽이에요. 여기가 추상화, 여기가 구체화. 그러면은 여기 끝에서 막 수학이랑 이쪽에서 물리랑 화학이랑 공학이랑 막 싸우고 있어요. 니, 이 약간 여기서 싸우고 있는 애들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 추상화에 대한 뽕이 차 있는 그런 캐릭터들이에요. 아, 이 그러니까 정도면 추상하지. 약간 네, 네. 야, 니네는 다 실제로 있는 거 만들잖아. 나는 그런 것 따위 생각 안 해.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일단 눈에 보이면 탈락이야. 약간 이런. 마치 내가 더 고급된 그 철학을 공부한다는 약간 그런 뽕처럼 이런 얘기를 막 구체화가 수준이 높은 이쪽에서 막 공부하고 있어요. 저 끝에 보면 수학이 있어요. 여기 수학자가, 야, 난 거기 니네가 있는 줄도 몰랐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 뽕에 차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 그게 인생이야. 예. 약간 이런 식으로 추상화가 너무 좀 추상화 레벨이 높고, 그다음에 그 이재희 선생님 나오셨을 때도 그 얘기를 하셨었는데, 근 50년 동안 수학이 폭발적으로 너무 범위가 넓어져서, 이제는 그 사람들끼리, 서로 다른 분야의 사람들끼리는 대화를 트기조차 쉽지 않을 정도로 너무 범위가 넓어졌다, 세분화가 돼 있다, 이렇게 얘기가 또 되거든요. 그만큼 더 깊어졌다는 얘기일 테니.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은 그 대중이라는 단어를 써도 맞는지 모르겠지만 더 멀어졌을 것이고 공학은 아무래도 인기가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이런 거 만들어요 라고 정말 손에 딱 들어서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휴대폰 만드는 사람들 저 이거 휴대폰 만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사실 제가 연구하는 분야도 조금 거리가 떨어져 있긴 하지만 제가 하는 게 이 휴대폰 만드는 것과도 연관이 없지는 않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수학은 수학을 지금 연구하시는 분야가 어디와 연관이 되어 있나요? 그러면 약간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인기를 얻지 못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본인의 분야도 열심히 설명하려고 하셨고 나오셔가지고 사격이야. 그래서 그리고 제 머릿속에 남은 거는 영어 단어뿐이었거든요. 심플렉틱 지오메트리라는 거 하나 남아가지고 그 뒤에 다른 그 배수기야였나? 아무튼 또 최근에 올라온 영상을 볼 때 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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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체가 심플레틱이랑 짝을 이룬다. 막 이런 내용을 듣고 심플레틱이 나왔어. 이러면서 막 같이 하면서 그렇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예, 정말 깜짝 놀랐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그 여기 나오셨던 그 분들을 또 가서 또 보실 분도 계시니까 이렇게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예, 앞으로도 특히 다음 등장하시는 분은 제가 볼 때는 그 미술과 함께 전공하신 분만큼이나 엄청난 인생을 사신 분이니까 기대를 해주시고요. 원래 2부에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 얘기는 비밀로 남겨두고 예, 또 시간이 될 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넓고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도 많고 생각보다 수학을 사랑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 처음에 나오는 예, 이메일로 예, 수학 인생 한 줄 보내셔도 다 읽어드립니다. 그래서 보내주시고 저희도 열심히 또 수학을 사랑하시는 분을 찾아 나서도록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